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K-폴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투사 강신업 변호사인데요. 자, 이재명이 이거 이제 감옥 가는 거죠? 네, 이번엔 빼도 박도 네,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감옥 간다는 말을 우리가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소위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습니다. 네. 박사님도 한참 하도 감옥 간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가고. 사실 뭐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대장동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성남FC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이게 감옥 가는 게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또 물론 뭐 그건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3번의 조사를 받았지만 그때는 이제 방탄 국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과연 이제 이재명이 진짜 감옥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하도 방탄을 하고, 하도 방탄을 하고 이렇게 여기 꼼수를 피해 나가니까. 근데 그 꼼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은 이제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지난번 17일 날 그 검찰에 나가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친명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 지금 다른 얘기가 뭐냐면, 검찰에다가 오히려 이 비회기 동안에 그때 영장을 쳐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마치 뭐 조사가 받으러 가는 것도 식당 예약하듯이 네 맘대로 하느냐,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민영배는 또 그러던데. 아예 저 회기 때 이게 넘어오면 퇴장하자고. 그러니까 안 하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기들이 이제 이 얘기는 비회기 동안에 영장을 치라는 말은 회기 동안에 영장을 치면 우리는 방탄국회 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퇴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8월 16일부터 다시 회기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9월 달부터는 바로 정기국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회기가 없어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 비회기를 노리는 건 뭐냐면은, 이재명이 구속을 되든 안 되든 그거보다 그 구속될 거 같고, 그 다음에 회기 때 열리면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표결로 민주당이 분열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야. 그런 의미도 있고. 그게 난리가 나닐 것 같으니까, 이재명을 감옥에 쳐넣든 말든 비회기에 쳐라.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기 동안에 열면은 괜히 또 이제 민주당이 짜게진다. 지금 사실은 원래 지금 그 회기 동안에 열어도 민주당의 지금 구성상 원래 불체포 특권 이것이 통하지 않을 거다. 이번에는 이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간신히 간신히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걸 꼼수를 부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친명 쪽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친명의 생각하고 반명의 생각하고 다른 건데, 어쨌든 그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이번에는 확실히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토 3굴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교토 3굴. 어리석은 토끼가 굴을 판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교활한 토끼는 이제 3개의 굴을 판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교활한 척 하지만 말이죠, 어리석은 토끼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우토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우토가 자기 무덤을 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토 3굴 대신에 우토 자묘다. 우토 자묘. 그러니까 어리석은 토끼가 자기의 무덤을 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뭐 범죄의 중대성이니 범죄가 여러 개니 백현동이니 그다음에 대북 송금이니 이런 얘기를 이제 차치하고, 구속이 확실히 된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증거인멸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이 증거인멸이 가장 구속 사유예요. 그건 뭐 빼도 박도. 지가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증거인멸을 했다는 건데, 원래 이제 구속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부정, 그다음에 이 증거인멸, 그다음에 재범의 우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거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재판 받고 또 수사 받아야 되는데 어디 사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신병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은 신병 확보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범죄를 갖다가 인멸하면은 그야말로 범죄를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영미에서는 사법 방해죄라고 하는 것으로 의유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증거인멸, 우의증 이런 걸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의유를 하죠. 즉각 구속 그렇죠. 사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구속 사유가 되는 거고, 또 그거는 그거대로 또 범죄를 새로 구성하는 거죠. 그 증거인멸죄, 그다음에 우의증죄, 사법방해죄. 사법방해죄. 근데 우리나라는 사법방해죄라는 제목은 없고, 증거인멸죄, 우의증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 같은 나라는 사법방해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 근데 검찰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느냐는 거는 이제 그게 이제 딱 떨어집니다. 어떻게 증거? 두 건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김용 건입니다. 김용희가 그
8억 4,700만 원 받았다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한테 받았다는 것도 있고, 이것도 근데 한 번에 받은 게 아니에요. 뭐 1월 달에도, 5월 달에도 받고, 뭐 6월 달에도 받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1억 받은 게 있습니다. 김용희가 1억 받은 게 2021년 5월에 1억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요 김용희가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김용희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선 자금입니다. 대선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휘발력성이 크고 지금 이 대선 자금이 딱 엮여버리면 바로 김용희가 유죄가 되면 이재명한테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장동 그 대선 자금 이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게 김용 재판입니다. 그 김용 재판은 조금 있으면 이제 2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심이 나와가지고 김용희 유죄가 돼버리면 그리고 1억 원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 이것이 바로 이재명한테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1억 원을 이제 막으려고. 어떻게 막으려고? 이제 막으려고 했던 것이 재판의 우의증을 교사한 거죠. 재판에 나가는 사람을 이제 교사해가지고 너 나가서 거짓말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김용 재판에 드러난 거죠. 예, 이것이 드러난 겁니다. 김용 재판에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이라는 걸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김용하고 친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용 재판에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갈 때 박모 씨하고 서모 씨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우의증하라라고 교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박모 씨하고 서모 씨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재명 대선 캠프의 상황 실장했던 사람.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이재명 대선 캠프에 상황실장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김용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는 이모 씨라는 사람한테 우의증을 교사했다. 이게 딱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이재명은 특유의 그거 있잖아. 아, 이건 나는 몰랐는데 걔는 상황실장이 그렇게 했는 줄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오리발내면. 누가 이재명이 몰랐다? 이재명이. 이재명은 난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상황실장이라는 거, 대선 캠프의 상황실장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아니 근데 상황실장이 한 거지 나는 안 했다. 이거 틀림없이 그럴 놈이거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이 상황실장의 자택과 이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안부패수사 3부에서 강백신 부장검사가 여기를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우의증 교사 혐의와 관련해가지고, 물론 아직까지는 이재명까지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박모 씨, 서모 씨를 갖다가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지금 휴대폰이라든지 또 PC라든지 이걸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는 김용입니다. 이 김용의 재판과 관련한 우의증 교사 혐의가 하나 있는 거고, 그 측근들이 조사받고 있다. 또 하나는 누구냐면 이화영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여러 번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화영의 그 변호인들이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이화영이 그 포스트 본부인이 나가가지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난리를 떨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느냐 이거죠. 이것도 이화영의 측근인 이우일이라고 있습니다. 이우일. 이름이 이우일입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이재명의 측근인 박찬대. 국회의원이죠. 박찬대가 만난 겁니다. 예, 박찬대가 이화영의 측근인 이우일을 만났는데, 그때 만났을 때 그때 이화영의 부인하고 박찬대하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전화가 이우일이가 바꿔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찬대가 이화영의 측근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박찬대가 이화영의 부인을 만나고 나서 그 재판에 저번에 왜 법무법인 덕수에서 나와가지고서 기피 신청하고 재판 김용태 변호사, 김용태 변호사 그게 그 다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화영을 갖다가 이제 구워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검찰 진술할 때 두 번에 걸쳐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뒤집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 박찬대입니다. 이 박찬대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누가 움직였냐면 또 정성호라고 아시죠? 정성호. 이재명의 아주 좌장이죠. 친명의 정성호가 또 이화영이를 갖다가 이제 만나러 구치소로 접견을 간다든지,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또 떼거지로 접견 신청을 했었습니다. 조폭이네. 예, 그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화영의 이제 그 부인이 나서가지고 그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법무법인 해광을 갖다가 이제 사유시키고 다른 법무법인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전에 했던 말을 번복하려고.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두 번 그 진술한다고 그럴 때 그때는 사실은 지금 나오는 얘기하면 법무법인 해광에서는 이 이화영의 말이 맞다는 쪽으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럼. 네,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법무법인을 안 바꾸면은 그때 했던 말을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를 바꾸고 새로운 김용태가 들어갔던 거죠. 이제 그 과정이 모두가 뭐냐면 결국은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나 떨고 있니? 다시 말해서 이화영의 진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김용 또 여기 김용의 그 증인 이런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딱 확정돼 버리는 범죄가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거죠. 근데 증거인멸 시도한 거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검찰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우일이도 그렇고 지금 이화영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 이우일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박찬대가 하려고 그랬던 거, 그 다음에 또 김용회 때 접근했던 거 이런 것들을 모두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시 수사를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무실을 갖다가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PC라든지 휴대폰까지 지금 확보했습니다. 자, 이 PC하고 휴대폰을 확보했다는 게 또 새로운 의미를 갖는데요. 이 휴대폰에서 다른 증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증거인멸 정황뿐만 아니라 이 우일이라든지 여기 지금 휴대폰하고 PC를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화영 이쪽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또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이런 거에서 새로운 어떤 또 실마리가 나오면 그것을 오히려 또 다시 그야말로 다른 범죄, 더 큰 범죄, 새로운 범죄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새로운 범죄 지금까지 나온 범죄만 해도 지금 이재명 범죄가 차고 넘치는데 새로운 범죄 필요 없고 하여튼 이재명이 증거인멸한 증거인멸하고 딱 떨어집니다. 끝나는 거예요. 네. 예. 여기 딱 떨어지는 것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2021년 5월 3일 이 오후 4시쯤에 얘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김용하고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왜 김용하고 여기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김용희가 사실 이 시간에는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들어봤죠? 유원홀딩스 사무실. 여기에서 유동규로부터 1억을 받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알리바이를 조작한 거야. 알리바이 조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조작되면 나 거기 없었다. 그러면 돈 받은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남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나 안 갔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너 나하고 만났지. 이렇게 어디서 만났느냐. 그거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만났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김용희가 알리바이 조작한 그렇죠. 거고. 조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재명하고 이재명의 증거인멸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김용희가 받았다고 하면 이 1억을 받고 또 3억을 받고 뭐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를 갖다 추적해가지고 결국 이재명을 썼다 그러면 이재명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죄인데 이재명의 증거인멸. 그거는 이재명이가 시켰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야 아직 그러니까 이재명이 증거인멸죄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증거인멸이 이재명이가 시켰다는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가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을 시켰다는 게 나오면 더 확실하지만 이 증거인멸의 의혹만 나오는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속사유가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그러잖아. 우려가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돼. 구속사유는 뭐냐면 증거인멸의 범죄가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야. 그러니까. 우려만 있어도 그게 구속사유야. 왜냐하면 그렇지. 네, 그렇죠.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안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사법 방해를 막기 위해서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이재명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꼭 범죄가 나와야만 구속사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이재명을 구속사유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이 조직적으로 다 움직이잖아. 이재명 그렇습니다. 측근들이. 네. 정성호도 왜 그걸 면회를 왜 갑니까? 정진상 면회가 뭐 유동규 면회가 이거 김용 면회가 이렇게 정진상이 움직이지. 박찬대 움직이지. 이렇게 다 움직이는데 이게 증거인멸 우려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17일 날 백현동 사건 수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사실 검사 사칭하고 관련해가지고 또 백현동 관계자한테 또 위증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17일 날도 백현동 수사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를 이건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그거를 이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요거 이제 한번 부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부를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이번 주에 다시 부른다. 어디서?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사건으로 누구를? 이재명을. 자, 그럼 이재명을 부르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9월 초에 지난번 17일 날 조사했던 백현동 사건하고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조사하는 대북 송금 사건하고 이걸 병합이라 그러죠. 병합을 해서 영장을 치겠다. 이것이 뭐 거의 로드맵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석 전에, 진짜 추석 전에 이제 이재명이가 구속된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거의 이제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8월 안에 구속된다고들 큰 난리 쳐가지고 근데 이제 추석 전으로 자꾸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이 이제 8월 21일인데 저는 이번 주에 부른다고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북송금으로 부르면 이번 주 지나가면 뭐 8월 26일, 27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부르고 나서 백현동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 대북 송금하고 병합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통 이제 잡범 같으면요 집에 안 보냅니다. 긴급 체포해버려가지고 바로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거기서 법원으로 호송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민주당 대표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바로 데려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을 조사할지 두 번을 조사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집으로 보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백현동가하고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영장을 취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8월 말이나 9월 초밖에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장장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정자동이라든가 또 지금 서현동이라든가 또 있어요 사실은. 거기 뭐 호텔이니 뭐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속시켜 놓고 나서 다시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예, 다시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신병 확보가 중요합니다. 신병 확보를 안 하니까 자꾸 징계유예를 하잖아요. 신병 확보 안 하니까 자꾸 뭐 변호사를 바꿔가면서 재판을 파행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심지어 말이죠. 이 대장동 이거는 재판하고 있어요. 이재명에 대한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판 준비기일을 5번이나 했어요, 무려.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협조를 안 하면서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있잖아요. 보통 준비기일은 많이 해 2번 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증인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이런 어떤 로드맵을 짜는 게 공판 준비기일이에요. 그래서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재판이 아직도 안 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구속을 못 시키잖아요. 그럼 똑같이 백현동이니 대북송금이니 공판 준비 기일만 가지고 5번 끌고 제1의 기일 갖고 또 시간 끌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바꿔가면서 또 시간 끌고 그래갖고 내년 4월 달까지도요. 재판 제대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대장동이 아직까지도 공판 준비 기일을 5번이나 하면서도 제1의 기일 변론기일을 이 공판기일을 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속이 중요하다. 구속이 되면 저 이재명 입장에서도 빨리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구속이 돼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또 1심 해가지고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기들 딴에 말이죠 생각이 이렇게 되는데 질질 끌어야 이익이 안 되거든요. 구속된 마당에는. 그런데 구속이 안 된 마당에는 재판을 질질 끄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또 회유를 한다든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이 구속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이재명 문재인 감옥 지금 못 보내고 있는 게 지금 저 질의멸려는 게 지지율 답보 상태의 그렇습니다.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같은 거에서 성과를 내잖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 데이비드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나오고 다른 일이라도 잼버리도 급하게 그냥 철수시켜서 제대로 그냥 확 마무리하는 잘했죠. 마무리를 잘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문재인까지 집어넣었으면은 아주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거라도 만회가 있어.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인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자꾸 질질 끄는 이 뻔히 보이잖아요. 이재명은 질질 끄는 놈이야. 그리고 그렇지. 민주당도 질질 끄는 조폭 집단이야. 그럼요. 그런데 여기에 말려서 이걸 무슨 회기 중에 하느니 비회기 중에 하느니 이게 뭐 작전이 어쩌니 이런 걸 자꾸 신경 쓰다가 이게 자꾸 늦어지면은 저는 한동훈 장관 인기는 떨어진다고 지금도 봅니다. 사실은 떨어진다고 봐요. 이번에 그냥 빨리 치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 위험해요. 지금 저 관악구 풍천 이쪽 저기 이 관악구 쪽에서 여교사 이번에 등산로 지금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 30살입니다. 이채모 씨라는 자가 지난 4월에 이미 이 범행 도구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 여기다가 이제 주먹에다 끼고서 이걸 너클로 지금 이런 사건 여교사예요. 더군다나 아주 착실한 착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칼부림 사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지금 이것도 법무부가 관할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형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물론 사형 집행론자입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잘못하면 이것이 법무장관한테 화살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법무장관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지휘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물론 뭐 사형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사회가 흉흉해지고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누구보다도 바로 행안부 장관 그리고 법무장관 여기한테 타겟이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행안부 장관이 누굽니까? 이상민 장관. 법무장관이 누굽니까? 한동훈 장관. 다 윤석열 대통령을 떠받치는 핵심 그룹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상당한 데미지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이 사회가 흉흉해지는 네, 너무 흉흉해요. 이게 좀 크게 봐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잘못한 놈은 감옥을 가는데 그게 대통령 후보였던 놈이고 야당 대표도 감옥 간다. 이래야 사회가 그렇죠. 범죄에 대한 겁을 먹는데 네. 우기면 된다. 그렇죠. 예? 백이 있으면 빠져나간다. 지금 우기니까 방탄 입고 뭐 우기고 하니까 버젓이 저렇게 텔레비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걸 범죄자들이 보면요. 네. 범죄에 대해서 이게 만만하게 봅니다. 그렇죠. 특히 공권력에 대해서 만만하게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냐 너 억지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회라는 건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공권력이 만만해지고 우기면 된다가 통하면 범죄자들은 기승을 부려요. 그러니까 원래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유가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는 특별 예방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일반 예방이라고 그래요. 특별 예방은 뭐냐면 그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교도소에 집어넣고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 범죄자가 다시 못하도록 이 특별한 한 사람이 다시 범죄를 못하도록 예방한다 그래서 특별 예방. 그다음에 본때를 보이는 거. 그거. 본때를 보여 다른 사람들이 타산치석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 예방, 제너럴. 일반 예방이라고 그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범죄를 지은 자는 감옥에 간다. 근데 높은 놈도 간다. 높은 놈도 간다. 그러니까 유권 제대로 유죄, 간다. 유권 이거 유죄가 아니야. 보여줘야 돼요. 네, 그걸 아니 보여줘야 돼. 뭡니까 이게 지금 방탄 나면 되는 나라예요?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방탄 없어서 어떻게 살냐고. 그러니까 그냥 폭발하는 거 스트레스 폭발하다 보면 범죄가 나오고 이런다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든지 저런 애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감옥 안 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는 걸 수도 그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말이야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도 감옥에 안 가는데 말이야. 누구는 뭐 감옥에 가고 이것이 제대로 이게 일반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사회가 정말 흉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야, 선거 공학 찾다가 네. 이제 사회가 그리고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